네, 뭐 본방송 하기 전에 이제 어제 티쿤이 이렇게 GMD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 해서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은 인증서와 우리가 거기서 매칭 기업 상담하는 사진입니다. GMD는 중기청,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GMD예요. 그래서 티쿤은 GMD로서 한국의 16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맡습니다. 티쿤이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돈은 티쿤이 선정하는 16개 기업이 받아요. 대략 해서 기업당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티쿤이 주선해서 자금 지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티쿤은 선정한 16개 기업이 잘 팔 때 거기서 생기는 수수료를 받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뭐 티쿤은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돈 받는 건 하나도 없고, 이분들이 잘 해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행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확실히 사업하는 거 어려워하셔요. 전부 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업하는 거 힘들어 하시고, 또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더 힘들어 하시고, 그런 형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내든 해외로 나가는 거든 사실은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소기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사 있었고, 또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GMD 매칭 기업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중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직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티쿤이 추천하는 방식은 철저히 해외로 나갈 때 철저히 현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티쿤이 성공한 이유도 철저히 현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38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손님들은 이 사이트가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배송이며 결제며 영업이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일본에 있는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가 이 구조라고 말씀드린 거죠. 티쿤이 주창하고 있는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사업의 구조는 B2B2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티쿤 글로벌이 일본에 있는 티쿤 글로벌 현지 법인, 일본 법인 아도프린트와 티쿤 재팬에 팔고, 한국 티쿤 글로벌의 일본 법인인 아도프린트와 티쿤 재팬이 다시 고객에게 파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 고객은 주식회사 아도프린트,
주식회사 티쿤 재팬에서 운영하는 38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아도프린트와 티쿤 재팬은 한국 티쿤 글로벌 또는 한국의 티쿤 글로벌을 이용하는 38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다시 배달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티쿤 글로벌이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티쿤 글로벌이 일본 티쿤 글로벌 현지 법인 아도프린트와 티쿤 재팬에 팔고 일본 현지 법인이 다시 고객에게 파는 B2B2C, 이게 티쿤이 현재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지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일본의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 되는 제품들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 식품, 칼라 렌즈 같은 거는 일본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역은 전부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화장품, 식품, 칼라 렌즈를 한국에 팔려면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맡아야 돼요. 항상 이 무역업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업에서는 한 나라에서 걸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라 렌즈, 화장품, 식품 이런 거를 일일이 후생성 허가, 또 뭐 중국 갈 때는 중국에 있는 관련 부서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뭐 인도 가려면 이렇게 인도 가려면 또 허가를 맡아야 된다면 이게 굉장히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이나 식품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B2B2C를 봤었는데 이번에 B2C로 판매를 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화장품, 식품, 칼라 렌즈도 현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도 화장품하고 식품 같은 거를 현지화해서 팔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계속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뜻밖의 화장품이나 식품, 칼라 렌즈도 마치 그 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 이미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티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티쿤이 지금 싱가포르에 그 용기를 팔고 있어요. 이게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에 오픈한 용기 사이트입니다. 이 용기 사이트는 우리가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 법인으로 갔다가 다시 고객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직접 일본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티쿤 글로벌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이 상황에서
한국 티쿤 글로벌의 싱가포르 대행회사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행회사가 하는 역할은 이 상품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지만 싱가포르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하고 반품도 받고 고객 응대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과 실제적 책임을 싱가포르에 있는 티쿤 법인이 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거래가 한국의 티쿤 글로벌이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거지만 외형상으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법인이 고객에게 파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운영하는 회사가 이 더재미닷컴이에요. 더재미닷컴. 이 사이트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객들은 더재미닷컴 상해에 있는 법인하고 거래를 해요. 고객 응대도 상해에서 하고 결제도 중국 결제 수단을 다 쓰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트 상품은 이 사이트 판매자는 한국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서 보내는 것을 알지만 중국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상치, 그러니까 한국 옷을 중국에 파는 시상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만 이 책임을 일본에 있는 법인이 져줌으로써 99% 현지화를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B2B2C에서는 티쿤 글로벌이 일본 아도프린트에 물건을 보낼 때 관세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고객은 이 관세 문제가 전혀 걸리질 않죠. 근데 B2C일 경우는 원래는 15만 원 이상, 뭐 일본으로 갈 때는 15,000엔 이상의 경우는 고객이 관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B2C 구조,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질 때는 관세조차도 이 현지 법인이 미리 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도 안 해봤었지만 어쩌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 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한국에서 일본 혹은 싱가포르 고객에 직접 판매를 하면 소비세가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5만 원 이하일 경우는 관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해봤었죠. 근데 이게 어쩌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B2B2C가 아니라 B2C 구조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집니다. 중요한 거는 현지 법인이 있어야지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런 데서 그 나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에서도
철저히 현지화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 화장품, 식품, 칼라 렌즈를 다 일본에다가 직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해외 법인이 대리인이 되고 실제 판매자는 한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B2B2C하고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고요. B2B2C와 똑같고 다만 그 B2C 구조에서는 해외 법인이 대리인이 된다는 것만 좀 틀립니다. 근데 사이트에는 표기를 해야 돼요. 판매자는 한국이고 해외 법인은 대행사라고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만 원 이하의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송료가 조금 올라가요. 이 구조에서는 한꺼번에 여기서 받아서 고객에게 보내는 방식이고, 이거는 B2C 구조에서는 직접 보내기 때문에 송료가 조금 올라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 택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B2C에서는 재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B2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그 기록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물건을 여러 번 반복 구매할 때 그 기록으로 인해 그 기록 때문에 언젠가는 큰 벌금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2C는 말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매자, 예를 들어 명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매라고 봐야죠. 기획사에서 구매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는 B2C 구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까지 B2B2C가 좋고 어떤 게 B2C가 좋은지 구분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B2C를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확인했을 때 화장품, 식품, 칼라 렌즈, 건강식품 이런 것도 B2C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이런 제도를 확인하면 화장품, 식품, 건강식품 등 팔 때 응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그 나라 사이트하고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현지화하는 게 좋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적 주체, 대리인이지만 B2C에서도 법적 주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전회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계가 생깁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택배, 로컬 배송사 송장을 쓰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는 B2C지만 송장은 이 사과와 송장 써요. 우리가 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셔도 되는데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서.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티쿤에 들어가시면 여기 카카오 TV 링크되어 있고요. 카카오 TV 링크에서 지금 지난 방송들 다 모아놨습니다. 뭐 성공 요인 1, 성공 요인 2, 요 성공 요인 3이 되겠죠. 성공 요인 3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실 분들은 해외 직판 개괄 먼저 보시고요. 전체를 보실 분들은 해외 직판 개괄 전체를 한 번에 보기 1, 전체를 한 번에 보기 2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도대체 티쿤이 계속 내일은 현지화에서 제일 중요한 원어민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원어민이 왜 키맨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